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중국이 추상적인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명의 거대 시장이 있는 중국이 내수 시장의 힘을 한층 키우면서 미국에 맞서 기술 자립을 통해 자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지도부를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당중앙입니다. 이 당중앙은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의 독특한 통치 체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공산당과 더불어 국무원 산하의 다양한 정부 부처도 존재하고 공산당 내부 또한 복잡한 지배구조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다른 모든 조직에 우선하며 이 공산당의 핵심 권력 기반이 바로 중앙위원회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한층 쉬워집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점이 이를 대변합니다. 9천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 주요 정책 사안을 승인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사실상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중앙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중국의 핵심 정책과 지도부 선임을 결정하는 자리라 중국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년 열리는 전회에서 다른 안건의 논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치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이 10월 26일부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미중 신냉전 시대에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논의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일찌감치 쌍순환 발전 전략을 2021년부터 2025년에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쌍순환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이번 회의를 통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쌍순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5월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였습니다. 당 최고 지도부 회의체인 상무위원회는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중국의 거대한 규모의 시장 장점과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서로를 촉진하는 새 발전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쌍순환 전략은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하면서 국제 국내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신발전 방안이라는 말로 정리됐습니다. 국제 국내 순환을 모두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대순환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생존 동력을 모색하는 쌍순환 전략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맞은 중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중 갈등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개석상에서 부쩍 자력강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구호인 자력강생이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현재의 중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미중 신냉전이라는 외부 환경 악화에 맞서 자력강생의 현대화 버전인 쌍순환 전략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도 중국은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자국 시장의 문호를 계속 넓히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고립주의로 향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시진핑 주석 등 상무위원들은 지난 10월 22일 회의에서 복잡한 국제 환경이 초래한 새로운 모순과 도전을 깊이 인식하면서 쌍순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현재의 대외 환경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쌍순환 전략 차원에서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 내수 시장의 힘을 한층 키우면서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세계 가치사슬 디커플링 압박에 맞서 기술 자립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확대 기조는 중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표방해왔던 경제 발전 방향이었던 것인 만큼 변화의 핵심은 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 속에서 중국이 가장 뼈아플 때는 반도체와 같은 자국이 취약한 기술 분야가 공격당했을 때였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이자 세계적 5G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 제재로 곧바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것은 중국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일원인 한정 상무위원은 지난달 화웨이 우한 기지와 반도체 업체인 장창 춘추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목을 조르는 기술을 정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기술 자립 중요성에 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자립 노력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기존 세계 가치 사슬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며 계속 위로 올라왔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선진국과 충돌을 빚고 엄청난 견제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는 기존 전략을 병행하면서도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자국 내에서 먼저 산업과 시장을 동시에 만들어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14.5 계획기간에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고속도시 철도, 산업인터넷처럼 최근 중국에서 자주 거론된 이른바 7대 신형 인프라의 대대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계획을 통해 선진국과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먼저 키운 자국 시장에 세계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중국의 신산업 발전은 이들 기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압력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4.5 계획기간을 포함한 미래의 중국이 연구개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차이신 기고문에서 2020년 GDP의 2.5%이던 연구개발비 비중은 2025년에 3%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디커플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정밀기계 등 기초 연구 및 과학기술 연구 투입 비용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4.5 계획의 초점이 중국 산업 구조 고도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 등과 같은 높은 질적 발전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GDP 증가율 등 양적 목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14.5 계획 중 GDP 성장 목표는 덜 강조되거나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경제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발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을 겨냥한 경제 대책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 공고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결정되는 자리로 보이며, 이러한 결정들이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이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